70세 이후에 실제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지나가는 일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신체가 보내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 중 일부는 미묘하지만 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80대에도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걷는 방식, 잠자는 방식,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수명이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7가지 징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장수를 연구하는 의사의 실제 연구와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의 신체와 생활 방식에서 이러한 징후를 인식함으로써 귀하는 인생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균형과 악력부터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의사가 방문하여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찬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활성화해 주시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제가 귀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길초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초의 댓글을 달아 제가 어떻게 개선하고 더 나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해보자. 균형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늙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을 즐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입니다. 적어도 10초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능력은 장수와 전반적인 건강을 예측하는 놀랍도록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는 작은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노년기, 70대 이후까지 좋은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독립성과 활력으로 가득 찬 더 길고 건강한 삶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두 여성, 리서와 캐런을 상상해 보십시오. 리서는 항상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몇 초 동안 한 발도 흔들리지 않고 땅에서 한 발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리서에게 균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활기차고 의도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한 삶의 표시입니다. 이제 카렌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의 균형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캐런이 한쪽 다리로 서려고 시도하자 즉시 넘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캐런이 깨닫지 못하는 것, 즉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 상실이 단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눈에 띄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근력이 약화되고 협응력이 떨어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도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균형은 단지 강한 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날카로운 신경계와 활동적인 두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 조정 및 두뇌 능력이 필요한 전신 경험입니다. 더 자주 넘어지거나 빠르게 회전할 때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거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붙잡아야 한다면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균형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간단한 운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 있거나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거나 가벼운 태극권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올 작은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어려움 없이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대신 이를 행동 촉구로 여기십시오. 균형을 잡는 작업을 빨리 시작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며 이 작은 변화가 평생의 안정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수처럼 간단한 행동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립이 단지 안녕하세요 라는 말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손의 힘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확고한 악수는 근육, 혈액순환 및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약한 그립은 근육 손실, 허약함, 심지어 예고 없이 몰래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조용히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강하고 꾸준하게 악수하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75세 남성인 마이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년에 걸쳐 힘을 키우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량급 운동도 했습니다. 마이클의 손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열고 식료품을 쉽게 들고 악수할 때마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75세인 데이비드는 병뚜껑을 비틀거나 가방을 들고 있는 일 등의 작업을 문제없이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러한 간단한 작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화 탓으로 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악력 감소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는 근육 손실의 초기 징후였으며 낙상, 부상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더 나쁘게는 기대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힘을 지닌 우리 손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립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손뿐만이 아닙니다. 힘의 감소는 종종 몸 전체에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힘을 잃을 때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 쥐기, 핸드 그리퍼 사용, 가벼운 무게 들어올리기 등의 간단한 운동으로 그립력과 근육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그립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악수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업무가 점점 더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쥐는 것이 내일의 삶을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점검이지만 귀하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점검입니다.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복잡한 검사, 값비싼 시술, 심지어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매일 하는 일, 즉 걷는 속도에 있습니다. 읽은 대로입니다.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빠르고 꾸준한 걷기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속도를 상당히 늦추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이동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건강, 심지어 뇌 상태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면 아래 1초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걷는 속도는 당신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걷는 속도가 감소한다면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신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걷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근육이 강화되고 심혈관 건강이 유지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행동을 취하세요. 매일 조금씩 더 걷는 것,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는 것, 다리 운동을 하는 것 등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걷는 속도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얼마나 강하고 건강한지, 그리고 신체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수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얼마나 빨리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수면의 질은 귀하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지금은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면역 체계가 꼭 필요한 강화를 받고 뇌가 하루 종일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잠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수면 패턴은 귀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일관되고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조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억력 감퇴, 심장병, 약화된 면역 체계는 모두 부적절한 수면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 이상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결과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즉각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두 남자, 톰과 케빈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나이는 거의 같지만 수면 습관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탐은 일정한 취침 시간을 갖고 있으며 쉽게 잠들고 매일 밤 7시간 동안 숙면을 취합니다. 잠에서 깨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회복되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반면 케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고 여러 번 깨어나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깨어 누워 천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은 날카롭고 그의 에너지는 하루 종일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는 동안 케빈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 안개가 그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낮에는 피로가 그를 짓누르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소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며 매일 밤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곤함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또는 종종 진단되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에 안주하거나 하루를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의도적인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고 취침 시간 루틴을 설정하고 아침 일찍 햇빛에 노출시키고 밤에 과식을 피하는 등의 활동은 수면 패턴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몸이 갈망하는 편안한 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지 잘 쉬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 활력 및 장수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와 정신이 매일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을 어떻게 자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몸을 뒤척이는 느낌이 들거나 수년에 걸쳐 수면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길고 건강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음식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이 힘, 에너지, 탄력 있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신체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 또는 실패하는 방식은 우리의 장수와 전반적인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 잘못된 식습관 선택 또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 감소는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너무 늦을 때까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인 다이앤과 펄리셔라는 두 명의 여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즐기는 활기 넘치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전체 식품을 즐깁니다. 그녀는 스스로 요리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일관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앤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활력 있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패트리샤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자질구레한 일처럼 느껴지고 음식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식사를 거르며 영양분이 부족한 간편식품을 선택했고 지난 1년 동안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이러한 식욕의 변화가 단순한 통과 단계가 아니라 신체에서 보내는 눈부신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의 식욕 감소는 그녀의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육 건강이 손상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심지어 면역체계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식욕 부진은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화기 문제, 호르몬 불균형, 어떤 경우에는 인지 저하의 초기 단계와 같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며, 이는 허약함, 낙상, 부상,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하향 나선형입니다. 70세 이후에 잘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몸과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음식, 수분을 유지하고 식욕이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모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식욕 감소의 징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신체가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식사를 고대하고 있나요?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으로 몸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활력이나 식욕이 감소한 것을 느끼셨나요? 오늘 식단에 대한 선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경험하게 될 힘과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형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영양을 공급받은 몸으로 번영하고 회복력과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년인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더 이상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수명을 단축할 수 있는 소리 없는 파괴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에 깊은 영향을 미쳐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개발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수명이 몇 년이 아니라 수명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차얼주와 앤선이라는 두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74세이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차얼즈는 예상치 못한 비용, 가끔 발생하는 건강 문제, 가족 역학에 따른 복잡성 등 인생에서 겪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차얼즈는 이를 처리하면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요한 순간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는 그 문제가 자신을 사로잡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걱정이 짐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 다음은 앤서니입니다. 그도 74세인데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큰 부담이 됐다. 그는 아주 사소한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초조해하며 불안감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꾸준히 오르고 잠도 못 자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더 나쁜 것은 그는 알츠하이머병부터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연령 관련 질병 발병의 핵심 요소인 염증을 유발하여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지속적인 마모를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처럼 관리하기 쉬운 것이 너무나 많은 소중한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당신이 긴장하고
짜증을 내며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느낌을 자주 느낀다면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휴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음 챙김, 심호흡, 웃음, 단순히 운동을 통한 움직임 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갈 건가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통제되어 더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됩니까? 역경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에 집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용하는 능력은 단순히 정신적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위안을 주는 원천이 아닌 사회적 관계는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심오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의 견고함은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갖는 것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은 심장병 위험 증가, 인지 저하, 조기 사망 등 신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2개의 댓글을 달아 여러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76세의 두 여성, 신시아, 신시어와 도나, 단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활력 넘치는 이미지의 신시아는 따뜻한 소셜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옛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활기찬 독서 클럽에 참여하고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화에서 기쁨을 찾고 그녀의 웃음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그녀는 이러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기대하며 주변 세계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대조적으로 단어의 세계는 더 조용하고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많은 오랜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처에 가족이 있는 동안 그녀는 거의 손을 뻗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날수록 침묵은 더욱 커졌습니다. 천천히 외로움이 스며들어 그녀의 영혼을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녀의 기분은 어두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건강이 단절로 인한 긴장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의 원천이 아니라 신체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우리의 두뇌는 날카로워지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며 우리 몸은 전반적인 활력을 촉진하는 치유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사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을 고립시키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회 활동을 철회하거나 전화통화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작은 연결 행위라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던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룹에 가입하기,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노력이 합쳐집니다. 그것은 활기차고 연결된 삶과 천천히 외로움으로 사라져가는 삶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 7가지 징후를 보았으므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계속 참여함으로써 오는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까? 이 여정의 장점은 걷는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관계 등 대부분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앞으로 남은 시간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했다면 의사가 조언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산책을 하고, 근육을 강화하고, 편안한 수면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세요.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징후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더 길고, 더 건강하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오늘 배운 것 중 지금부터 삶에 적용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신체 건강을 관리하거나, 수면에 집중하거나, 소중한 사회적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일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귀하의 지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귀하의 여정을 안내할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연결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